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우크라이나 헤르손 수복 본격화 하이마스의 헤르손 내 러시아군 몰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아주 치열하게 하고 있습니다. 동부지방에서는 루안스크를 거의 대부분 점령했던 러시아, 그리고 지금 도네츠크 지방을 점령을 해 나가고 있는 중이죠. 그러나 남부지방에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남부지방은 지금 헤르손 지방을 거의 점령했다. 헤르손이라는 도시를 거의 점령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왜 이런 말이 나오는지 알아보고, 만약 헤르손을 점령하게 되면 이제 크림반도까지 진격을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까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이 어떻게 변하게 될 것인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는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남부 헤르손 지역의 수복 작전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헤르손을 점령하고 있는 러시아군이 고립 위기를 맞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요. 이미 우크라이나는 지난 14일 러시아군이 점령했던 헤르손 44개의 정착존을 해방했다고 발표한 상황이죠. 우크라이나군이 이틀 연속 남부 헤르손시의 안토노프스키 다리를 로켓으로 포격해, 여기 하이마스예요. 하이마스로 포격해 다리가 큰 손상을 입었다고 20일 러시아군 임명의 헤르손주 주지사가 말한 것입니다. 헤르손주를 거의 완전히 장악한 러시아군이 임명한 당국자가 한 말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우크라이나군이 헤르손 지역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게 다리에 구멍이 난 상황. 자, 그래서 지금 하이마스로 더 공격을 하게 되면 다리가 완전히 부서질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까지 되었기 때문에 트럭의 진행은 멈춘 상황. 일반 지금 자동차와 같은 경우는 운영을 할 수 있지만 트럭을 가지고 보급 물차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제 보급 물차까지 운행이 상당히 어려워진 상황으로 지금 보이고 있죠. 그래서 정비에 나서고 있지만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 지금 분홍색으로 동그라미 쳐진 부분 있죠. 이런 분홍색으로 동그라미 쳐진 부분이 지금 보급물자가 있던 부분이에요. 후방에 보급물자가, 이거 헤르손 지방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보급물자가 있었던 부분이 하이마스의 공격으로 인해서 이 보급물자의 공급 라인이 뒤로 밀쳐졌다라는 그런 그림입니다. 자, 지금 이게 또 무슨 그림이냐면 하이마스가 들어온 이후에 러시아군의 포격이 줄은, 이게 화재 경보 시스템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데 리소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지금 나와 있고 파이어스라고 지금 적어졌거든요. 여기 파이어스, 여기 파이어스라고 적어졌는데 2022년 7월 5일부터 7월 9일, 그리고 2022년 7월 10일, 이 사이, 지금 5일부터 9일까지의 사이가 지금 이렇게 포격이 있었던 지역이 이렇게 전선이 이렇게 지금 형성이 됐는데 이제 이 전선이 거의 형성이 되지 않는 상황으로 보이고 있다는 것, 그리고 포격 자체가 이제 뒤로 좀 더 밀려지는 이러한 상황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하이마스가 완전히 게임 체인저로 등장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헤르손 수복 본격화, 하이마스의 헤르손 내 러시아군 몰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매체인 익스프레스는 19일 우크라이나군이 헤르손과 올레슈키를 연결하는 드니로프강 안토노프스키 다리를 폭파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러시아 인타르팍스 통신도 20일 러시아군 임명의 헤르손주 주지사를 통해서 안토노프스키 다리를 로켓 포격해 다리가 큰 손상을 입었다고 전했죠. 러시아 국영 매체인 타스도 안토노프 다리가 미국이 지원한 고속 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인 하이마스의 공격을 받았다고 확인을 시켰습니다. 결국은 안토노프스키 다리가 하이마스의 공격에 의해서 완전히 그 제기능을 하지 못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크라이나 군의 안토노프스키 다리에 대한 11발의 로켓탄 공격은 이제 사실로 보인다는 사실이죠. 익스프레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관리들이 러시아 군사시설에 대한 성공적인 공격이 강력한 폭발을 일으켰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키릴 스트레노프 주지사는 1.4km 길이의 다리가 상당한 손괴를 입었으나 통행 금지는 트럭에 국한시킨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일반적인 자동차와 같은 경우는 통행을 할 수 있지만 이 군수물자를 실을 수 있는 트럭 자체가 완전히 운행이 어렵다라는 거죠. 1.4km 정도가 되면 우리나라 한강의 크기보다 조금 더 큰 상황, 이런 상황으로 보면 돼요. 지금 제1한강교가 같은 경우 지금 한강철교죠. 한강철교와 같은 경우는 1km가 조금 넘는 상황으로 보시면 돼서 지금 한국의 한강보다는 좀 더 큰 강에 이 다리가 손상을 입었다라고 보시면 되죠.
우크라이나군이 안토노프스키 다리를 폭파했다는 것은 헤르손에 주둔하고 있는 러시아군의 보급선에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지역의 우크라이나 관리들은 다리가 파괴된 곳은 러시아군이 강력한 요새를 만들고 무기를 배치한 지역이라고 하면서 강력한 검문소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안토노프스키 다리가 파괴되어 통행이 불가능해지면 드니로프강 북쪽 강변의 주도인 헤르손시 및 다른 나머지 주의 북부에 주둔하고 있는 러시아군의 물자 공급 및 전략적 후퇴가 막히게 됩니다. 약 1.4km 길이의 이 다리는 헤르손주를 가로지르는 드니로프 강의 두 개뿐인 교량 중 하나이자 헤르손 주도인 헤르손과 남부 러시아 점령지를 잇는 유일한 다리라는 사실이죠. 자, 이게 안토노프스키 다리입니다. 이 안토노프스키 다리가 여기에 있는데 우리가 볼 때 헤르손이라는 곳이 어디가 있냐면 여기가 헤르손입니다. 여기가 헤르손이고 이 헤르손 지방을 관통하고 있는 게 드니로프 강이죠. 이 드니로프 강을 통해서 헤르손은 드니로프 강 위편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강이 완전히 막히게 되면 여기에 이쪽 쪽에 병참 기지가 있는데 이 병참 기지에서 헤르손 지방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는 전략 물자가 지원하지 못하게 되는, 그래서 사실상 러시아군이 고립하게 되는 이러한 상황이 올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지금 이 그림을 하나 더 자세히 보여드리는데요. 여기가 헤르손 지방입니다. 이게 드니로프 강이고요. 여기가 다리가 있습니다. 이 다리가 끊어져 버렸다. 그래서 여기에 병참 기지가 있었는데 이 병참 기지도 이제 후방으로 몰려간 상황. 왜냐하면 지금 하이마스의 공격에 의해서 이 병참 기지 자체가 후방으로 지금 밀려있는 상황에서 이 다리까지 폭파가 되어 있으니 이게 완전히 공급망 자체가 어려워지고 여기에 댐이 하나가 있는데 이제 여기로 가려면 이 도로를 거쳐서 댐을 거쳐서 이 헤르손 지방까지 와야 되는 상황. 또 이 댐 다리 자체도 지금 계속적으로 폭격이 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병참의 보급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죠. 지금 현재 상황은 여기가 러시아가 점령한 상황. 그러나 이 두 다리가 완전히 끊어지게 되면 여기는 고립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헤르손 지방에 있는 러시아군이 사실상 고립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7월 19일 전황에 대해서 지금 그림이 나왔는데 이게 도네르프강이에요. 도네르프강이 여기 이 정도로 그려지는 거죠. 여기 위쪽이 헤르손 지방이고요. 여기 헤르손 지방인데 여기에 다리가 하나가 있는데 다리가 끊어져서 결국은 이 도네르프강 위쪽에 결국은 우크라이나 군이 완전히 점령하기 일보 직전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이 지역이. 영국 국방부는 이곳에 대해서 러시아가 드니로프강 서쪽 점령지에서 강을 건너 병력을 보충하거나, 자, 아까 말씀드렸죠. 댐을 통해서, 댐의 다리를 통해서 여기를 건너서 병력을 보충하거나 철수할 수 있는 두 개의 교차점 중 한 곳이라고 말을 하면서 러시아군의 핵심 취약 지역이라고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 다리와 같은 경우는 지금 러시아가 여기에 점령이 들어올 때 우크라이나 정부가 여기 다리를 끊어버리라고 얘기를 했었지만 여기 부역자들이 러시아와 동행하면서 여기 점령을 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헤르손은 2014년 러시아가 무력으로 병합한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와 맞붙은 지역입니다. 우크라이나 최대 물동량인 오데사로 가는 길목인데다가 일대 전력 생산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수력발전댐과 크림반도로 향하는 쿠크림 운하가 있는 전략적 요충지이죠. 러시아군은 8년 전 병합한 크림반도와 곧바로 접할 수 있는 헤르손주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으며 드니로프강 건너 주 북부에 위치한 헤르손시에 대규모 병력을 파견해 서쪽으로 인접한 미콜라이우 주를 3월 중순부터 계속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반격이 시작이 된 것이죠. 미콜라이우 주는 오데사주 바로 앞에 있어서 이 주를 넘어가면 오데사시가 극히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열하게 방어를 했던 것이죠. 그런 만큼 드니로프강에 설치된 헤르손시 남단의 안토노프스키 다리를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상황. 안토노프교의 전략적 중요성은 헤르손시의 침공전 초기 함락이 여실히 증명되고 있습니다. 헤르손시는 헤르손주의 주도로 지금 러시아군이 공격 이틀 만에 침공 8일째 3월 3일 완전 함락해 침공던 서두에 러시아군의 압도적인 승세를 애고시켰던 것이죠. 그러나 헤르손시의 완전 함락, 이것은 러시아군이 잘 밀고 쳐들어왔기 때문이 아닌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러시아군의 전력보다는 헤르손주 및
헤르손시에 파견된 우크라이나 안보국 책임자들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러시아와 내통한 부역 반역자들이 이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군 상부가 안토노프스키의 교량 파괴를 시켰는데 그 명령을 고의로 무시해서 러시아군이 쉽게 나니로프강을 건너서 헤르손시를 점령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공격의 성공, 그래서 이 안토노프스키 다리의 공격의 성공, 이것은 이제 헤르손에서 노바카우카 댐을 건너는 길밖에 남지 않은 상황. 이 두 다리가 있는데 하나는 지금 이 교량,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노바카우카 댐을 건너는 길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결국 이들의 선택은 하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하이마스의 공격으로 인해 기지들도 하이마스의 거리에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이미 이동한 상황. 그래서 보급로 자체도 이제 길이가 길어진 상황으로 보이고 있다는 거죠. 하이마스는 70km가 넘는 원거리에서 러시아군을 표적을 정확히 타격해서 곧바로 이동해 화력면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는 러시아군을 치고 빠지기식으로 공격해야 하는 우크라이나군에 딱 맞는 무기라는 평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이마스는 정보 유도 로켓 6발을 동시에 발사할 수 있는 유도 다연장 로켓 시스템인 GMLRS를 트럭형 장갑차에 실은 것입니다. 최대 사거리가 77km, 그래서 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러시아군 후방까지 타격할 수 있는 중요 무기가 되는 것이죠. 공격 명령이 떨어지면 2분에서 3분 만에 발사가 가능하고 20초 만에 재빨리 이동해서 보복 공격도 피할 수 있는 것이 이 하이마스의 특징입니다. 자, 이게 하이마스에서 발사되는 지금 장면인데요. 러시아는 헤르손주를 자국 영토로 편입시키기 위해 강제 추방 조처를 통해서 주민 통제까지 강화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드니로프강 상류 지방을 완전히 이제 우크라이나의 수중에 넘겨주고 지게 된 상황. 이 상황을 볼 때 안토노프스키 다리의 타격으로 이제 트럭이 다니지 못할 정도까지 되자 헤르손은 우크라이나 수중에 완전히 떨어질 것까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격이 계속되면 다리가 무너질 수 있다라는 말을 할 정도이죠. 러시아 측은 교량 수리 작업을 하고 있지만 다시 공격이 가해지게 되면 다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지금 현재 어느 정도는 유지시키게 만들 거예요. 그러나 트럭이 지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게 그들의 가장 큰 목표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여기를 점령하고 이 밑에까지 밀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이죠.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진격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헤르손 지방까지 탈환을 하게 되면 이 밑에 지방까지 이 하이마스가 공격할 수 있는 공격 루트가 더 길어지게 되는 상황까지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이마스의 등장으로 전황이 일시적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자, 지금 보시면 지금 안토노프스키 다리가 폭격으로 인해서 상당 부분 재기능을 하지 못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헤르손 도시인 헤르손시가 결국 우크라이나 손아귀에 넘어간 것처럼 보일 정도예요. 이들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곳에 있는 러시아군이 어떻게 후방으로 빠지게 될 것인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후방으로 빠질 것 같은데 이 상황이 어떤 방법까지 진행이 될 것인지, 아니면 러시아군이 증파를 할 것인지, 그래서 완전히 몰살이 될 것인지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